자, 요번 시간에는 그 조건부 확률 입장에서 본 판단을 이렇게 이거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까 생각한데요. 이거는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보셔도 되고, 뭐 관심 있으면 계속 보셔도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제한된 조건 안에서 어떤 걸 판단하는 거죠, 사실 확률 개념으로. 근데 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경제적 예측인데요. 한 몇 년 전인가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금리가 계속 뭐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 경제 전문가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그 당시 우리나라는 금리가 안 오르고 있었어요. 올릴 수 없는 상황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에서 안 오르니까 계속 이게 올리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빠져나갈 것이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거긴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오른다면 당연히 제가 봐도 뭐 그때 제가 볼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 당시 저는 경제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보면서 몇 가지 제 생각에도 그 두 의견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달러가 막 유출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크게 지장 없이 세상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경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거를 들어보는데 예측이 잘 안 맞아요. 예측이 안 맞으면 그분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글쎄 전문가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보통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제학자가 어떤 걸 판단하는데요. 판단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샘플들이 있는 거지, 이사회에. 이게 아주 여기서 판단하는데 어떤 경제학자가 근데 사실 이 샘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식이 뭐 전체 경제 영역이 이렇다고 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아주 미소한 거죠. 아니면 어느 정도 더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 이거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분이 판단하는 것은 뭐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다 보니까 전체를 예측하지 않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오류가 아닌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게 판단을 밀사하면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듣기는 자꾸 혼란스럽죠. 이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는 것 중에 요새 가짜 뉴스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가 이제 문제가 많던데. 근데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뭐 어떤 뭐 기자분이 있다고 쳐요. 자기가 수집한 어떤 조건에서 이 사건이라는 것은 맞는 겁니다. 옳다. 옳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막 보도하겠죠. 오르니까 이거 가짜라고 하면서 뭐 양심도 안 걸리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돼서 조금 더 합집합을 해서 뭐 이렇게 더 사건이면은 이게 가짜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 잘못 판단된 거죠. 잘못 가짜 뉴스로보다는 잘못 판단되는 겁니다. 뭐 어떨 때는 뭐 기자분들도 하시면서 이 사건도 알아야지 저 사건도 알아야지 하는데 뭐 그러면 사람이 뭐 이게 복잡한 세상에 하나 알기도 힘든데 뭐 엄청 하는 게 이게 타당하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가짜 뉴스라고 참 말하기가 악의적으로 가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의 조건 하에서 이게 실수를 한 거죠. 이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아니면 우리가 또 뭐 실수하고 싶은 것 중에 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표적으로 하는데 제가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해서 그 여러분이 다 대통령이 됐어요. 제가 뽑아서. 근데 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뽑는데 이 제 판단이 매우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제가 어떤 그 전제 조건에 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생각보다는 잘 못하시는 것 같이 지나갔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그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을 뽑는 그 중요한 거를 제가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제 지식이 너무나 약하니까 뭐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아니면 진짜
제가 뽑는 것보다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이분이 적합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뭐 검증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능력도 없는데 뭐 언론도 그 당시 뭐 언론이 있고 여론이 있고 막 해서 보면 이분이 좋겠네 해서 뽑았죠. 저도 입장에서는 전화름다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랬는데 사실은 뭐 그 속 지나고 나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자,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 굳이 옛날 같은 뭐 대통령 내선을 뽑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문가한테 맡겨서 적당하게 이자도 받고 사는 게 낫지. 굳이 이걸 제가 막 직접 굴려가지고 원금 손실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죠. 아마 대통령 이 얘기가 빗나간데 그냥 대통령 하신 분들은 대통령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수에서 전문기관을 몇 년 동안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소양 교육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전문가들이 봐서 이 정도면 좋네. 아무리 봐도 뭐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어떤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그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만큼 있는데 어떤 걸 판단할 때 아주 실수할 경우가 많다. 아니면 또 막 그런 거죠. 뭐 이 지식 자체가 너무 이상한 데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어떨 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종교적인 얘기에서는 좀 그렇지만 스님이 입장에서 기독교에서 어떤 걸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옳은가 틀린가 이건 사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뭐 신학을 왜냐하면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2000년 전 얘기면 그걸 안다는 게 아주 그게 쉽지는 않은데 뭐 그걸 뭐 제 개인적으로는 막 이렇게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도 되겠죠. 뭐 어떤 뭐 신학자가 불교에 대해서 심하게 판단한다. 글쎄 요새는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아까 경제학자도 말했지만 그분이 전문가 이렇게 해서 막 틀리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막 살아가는데 이 제한된 조건에서 뭔가 판단력을 매우 범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몇 얘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